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셀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실무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활용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MX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의 시작과 끝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의 셀 서식 작업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사실 셀 서식 작업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가장 많이 쓰는 테두리 개선, 셀 병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어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일단 셀 서식 작업이 도대체 뭐지? 이런 분들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엑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면 뭐예요? 프린트로 뽑으면은 일단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눈금선은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인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윤곽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개선을 거준다든가 제목인데 글씨가 작으면 안 되죠. 글씨를 크게 한다던가 또 데이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돈인지 백분율인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 데이터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표시 형식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셀 서식입니다. 한마디로 홈 탭 눌렀을 때 글꼴 그룹 플러스 맞춤 그룹 플러스 표시 형식 그룹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셀 서식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 아하, 이렇게 많아요. 네, 얘네들을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물론 표시 형식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 번 제가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테두리 개선 그리고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네들을 째려보시면 돼요.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셀 서식 작업은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할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필요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숫자 1 보이죠?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시겠어요? 1? 네. 이렇게 누르면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표시 형식 탭에 대한 내용은 표시 형식, 바로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표시한 거고요. 맞춤 탭 누르면 이거는 이 맞춤 그룹의 메뉴들 보이죠? 이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글꼴 탭은 바로 테두리 빼고 이 내용들. 글씨 굵게 크게 막 밑줄 막 이런 거요? 네,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따로 스페셜 메뉴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테두리가 바로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 채우기 그룹이 바로 여기 채우기의 페인트 통 보이죠? 바로 요게 채우기. 얘도 스페셜로 메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셀 서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축키를 많이 쓰거든요. 예, 여러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아무튼 길은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그 엑셀에서 문서를 작업하려고 합니다. 자, 헷갈리죠? 자, 제가 화면을 좀 키웠어요. 확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해요. 어떤 거요? C의 2번지에다가 뭐 C의 2번지에 특별히 한 뭐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쓰는 겁니다. 담당, 과장, 부장, 우리 이런 거 결제할 때 이런 거 표 많이 만들잖아요. 담당, 과장, 부장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결제라고 쓸 건데요. 중요한 거는 결제를 요 한 셀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셀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결제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럼 이거 두 개 셀을 일단 합하는 방법부터 좀 익혀보죠. 벌써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두 개 셀 어떻게 해요? 범위 잡자. 그리고요. 맞춤 그룹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보이세요? 눌러요. 끝. 그리고 결제를 써요? 예. 엔터 꽝, 참고로 엔터를 꽝 치면 밑으로 내려가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따닥 하고 제가 알려드린 거 있는데 Alt 엔터, 이렇게요. 엔터 꽝. 이렇게 한 셀이 됐네? 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 셀을 병합했으면 어쩌죠? 다시 원상복귀 못하나요?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띵. 제자 없어졌다. 예, 병합을 했을 때 우리가 결제를 썼기 때문에 병합한 내용을 원상태로 복구하면 그 뒤에 병합한 후에 글자는 지워지게 돼요. 그렇구나. 예, 딜리트? 이렇게. 어때요? 간단하죠? 다시 병합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써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Alt 엔터, 엔터 꽝. 멋있다. 그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여러분, 요거 3행의 행의 높이를 늘려볼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행의 높이는 3과 4 경계선 붙잡고 잡아당기든가 또는 3행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해서 여러분이 뭐 한 25 엔터 꽝 이렇게 넓히면 돼요. 됩니까? 그리고 B열, C열, D열, E열 범위 잡고 어디든 좋아요. 경계선에 놓고 따닥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이거 프린트로 인쇄를 하면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초라해요. 예, 보여드리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뒤로 테두리 개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선 체크 빼보세요. 체크 해제 이 모습이거든요. 자, 홈 탭, 홈 범위 잡으세요. B의 2번지부터 E의 3번지까지. 그리고 여기 여러분 글꼴 탭에 모든 테두리 눌러보세요. 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바깥에 클릭 어때요? 깔끔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는 내용이 이게 핵심이라고요. 예. 정말 달라지네요. 그렇죠. 제가 뭐 어마무시한 기능을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요거 두 개, 요것만 달랑 설명하고 끝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 B의 7번지에 마우스를 놔보시겠어요?
눈금선이 없으니까 답답한데요. 그러면 보기에서 이제 눈금선 체크 다시 해요. 보이죠? 네.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서, 새로운 시트에 작업을 해봅시다. 자, B의 3번지에다가 여러분 내용을 써보도록 합시다. 뭐라고요? 이름, 네, 이름, 그 다음에 구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쓸 거예요. 문법 점수, 옆에 칸에는 독해 점수, 옆에 칸에는 회화 점수, 평균. 이렇게 제가 썼어요. 쓰는데 어려움 없지요? 네,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요 위에 D의 2번지에다가 상세 내역 이렇게 써보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하고 함께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상세 내역 D의 2번지부터 F의 2번지까지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거 병합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의 각각 세부 점수를 여기다 구하는 건가 보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여러분 B의 2번지에서 B의 3번지 이거 병합할 수 있나요? 요거 두 칸을요? 예, 병합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도 병합하고 여기도 병합해야 되죠? 이거 한 번에 병합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떻게?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2번지에서 G의 3번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면 돼요. 한 번에 다 되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2번지부터 G의 3번지, 2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잡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니까 이해를 해보죠. 글꼴 탭에 보면은 글자 크기가 나와요. 이게 크기예요. 크기를 여러분이 늘려도 좋고 이렇게 12, 13 이렇게 늘려도 좋고 지금보다 조금 크게 요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 옆에는 지금보다 조금 작게. 이해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못난이 삼형제가 나와요. 바로 글씨를 굵게 하세요. 기울인 꼴로 하세요. 밑줄 쫙 그으세요. 보이죠? 얘네들은 업무에서 많이 쓰이는 관계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굵게는요, 아까 좀 전에 컨트롤 키하고 1은 뭐라 그랬죠, 제가? 셀 서식 대화 상자 뜨는 거죠? 네. 컨트롤 키하고 2 눌러볼래요? 컨트롤 2. 어때요? 글씨가 굵어졌네? 네, 바로 굵게. 이게 눌러져 있죠? 컨트롤 2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기울인 꼴? 네. 컨트롤 3 한 번 더 누르면 취소.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하고 4번 눌러보세요. 밑줄. 네. 이렇게 못난이 삼형제는 각각 단축키가 컨트롤 2번, 컨트롤 3번, 컨트롤 4번이에요. 됐죠? 컨트롤 4번 한 번 더 누르면 밑줄 취소. 됐죠? 간단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쓰이니까 단축키로 그냥 가볍게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테두리, 모든 테두리 보이죠? 모든 테두리 요거 일단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띵. 자, 이렇게 누르면은 모든 테두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그냥 가볍게 모든 테두리 누르면 모든 게 끝나지만 실제 우리가 엑셀 문서를 작업하다 보면은 모든 테두리 외에도 다른 여러 형태의 테두리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에 없는 테두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셀 서식에 또는 다른 테두리 이거 누르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컨트롤 키하고 1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테두리 똑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는 잘 나가는 애들 몇 개를 먼저 쫙 배치를 해서 우리가 빠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직접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에 어때요? 테두리 모양 나오죠?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나는 굵은 선이 필요한데? 그럼 굵게, 이게 최고 굵게예요. 굵게. 돼요, 여러분? 예, 굵게 이렇게. 그리고 어디? 예, 예를 들어 윤곽선만 이렇게.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밑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B의 4번, 4, 5, 6, 7, 8 이렇게 4개만 범위를, 5개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행의 높이를 여러분 똑같이 23 하고 엔터 쳐보죠. 자, 23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요 범위에 대해서 일단 글씨를 굵게 할 거예요. 굵게. 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일단 글씨가 굵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씨체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하나를 고르시고요. 자, 저는 제가 원하는 글씨체 일단은 시각적으로 눈에 딱 띌 수 있게끔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편지체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글씨 14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모두 바꿨습니다. 바꾸고 곧바로 테두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넣을 거예요. 어디를요? 바로 요 안에 데이터. 요 선을. 선을요? 그것도 여기 요 범위의 요 아래쪽 선들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범위에서 요 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 결국은 똑같은 데를 만나요. 자,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점선 보이십니까? 네, 점선 고르세요.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선 골랐어요. 이걸로 골라보겠습니다. 고르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범위, 여기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요 줄과 줄 사이에 요 점선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됐나요? 점선. 그리고 이 바깥쪽 보이세요? 바깥쪽은 굵은 테두리를 지정할 거야. 굵게 고르세요. 색상은 다시 검정으로 굵게 하고 윤곽선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정말요? 이렇게 한 번에 2가지 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는. 확인. 바깥에 클릭.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네.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제목에 색상을 좀 넣어 봐야겠죠? 자,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여러분 채우기 색 나와 있습니다. 채우기 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여기 없는데 그러면
다른 색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어때요? 아, 들어가네?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데이터는 이대로 두어도 좋고 여러분이 어떤 시각적 효과를 좀 더 꾀한다면 색상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하나는 연하게, 하나는 진하게 이런 전략을 이용하셔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효과 넣어줘요. 자, 이 색깔이었나요? 네.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이렇게 색깔을 넣어줘요. 어때요? 훨씬 더 낫네. 네, 이런 효과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정한 형식에 맞춰서 그런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보여드리죠? 홍길동이 어떻습니까? 김길동이 잘 들어가네. 그쵸? 그 다음에 구분도 합격 이렇게 점수 뭐 88, 90, 뭐 90 아이고 잘 들어가네요. 그쵸? 네, 바로 이것이 서식의 기본입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엑셀에 서식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서식 문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서의 양식을 말하죠. 네.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어 두고 업무에서 두고두고 불러다가 사용하는 양식. 그러면 하나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런 경비 청구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경비를 청구할 때마다 이런 양식의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필요할 때마다 이 문서를 만든다는 건 어때요? 어마무시한 시간 낭비죠? 예. 그래서 하나 양식을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 뽑아서 또는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엑셀에서 문서, 이런 서식을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일단 얘는 워드 프로그램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셀에서 작업을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 문서의 그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셀의 내용이 여기는 4개 내용인데 여기는 달랑 2개네. 이렇게 셀의 내용이 정말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셀의 너비를 일단은 좁게 만든 다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자, A, B, C, D, E, F, G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문서를 만들 때 A열부터 쭉 범위,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만큼인지 넉넉하게 잡으세요. 잡고 오른쪽 눌러서 어떤 열이든 좋아요.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나와요. 열의 너비를 여러분이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나는 2.5를 하겠어? 2.5. 보다 디테일한 문서 있죠. 막 어디는 극단적으로 좁고 어디는 넓고 이런 경우라면 열의 너비를 더 촘촘히 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2.5 정도 할게요. 확인?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칸칸이 쪼개지네? 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작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복잡한 구역을 먼저 만드세요. 저는 이 부분부터 만들 거예요. 여기를요? 네. 그래서 경비 청구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를 먼저 여러분이 몇 칸을 잡아서 만드실지 요거부터 먼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일단 냅두고요.
네 번째 줄부터 만들게요. 나 세 번째부터 만들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A열을 빼고 할 거예요. 그럼 A열 빼고 B열부터 잡으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일단 B의 4번지부터 한 3칸, 4칸 정도 잡을게요. 4칸이요? 네. 4칸 잡고 병합. 병합. 네, 이렇게 하고 사용자 이렇게 쓰세요. 됐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칸이 똑같고 여기도 칸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 4칸 앞에 쓰면 이 열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L을 또 병합하지 마시고 이거 병합하는 거 이거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서식을 복사하는 복사 아이콘, 서식 복사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홈 탭에 요거 빗자루, 이 애를 한 번만 사용할 거는 한 번만 클릭하고 여러 번 복사를 할 거면 더블 클릭을 해요. 번쩍이 돌아가네? 잘하신 거예요. 그럼 아래층에 한 번 클릭, 그 아래층에 한 번 클릭.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번쩍이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ESC 키보드 띵. 그리고 부지런히 쓰면 돼요. 지출 총액, 엔터꽝, 청구 내용 이렇게요. 된 거예요. 다 됐네? 네.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사용자 옆에 부서를 쓸 건데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한 2칸 정도? 네. 이렇게 범위 잡고 병합한 다음에 부서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지 않다. 그럼요. 그리고 부서 옆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빈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칸이 얘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 아니면 똑같은 것 같아? 이거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서 그래 나는 부서 옆에 칸을 3칸만 병합을 해야지 또는 4칸을 병합해야지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4칸 할게요. 병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옆에 성명을 쓸 건데 성명도 뭐 3칸 정도 병합을 할까요? 네. 이렇게 3칸이요. 네. 이렇게 하고 병합. 성명.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우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출 총액 나와요, 여러분. 지출 총액 이 옆에는 나머지 다 병합할 일밖에 없으니까 요렇게만 일단 모양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됐어요? 네.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 아래 이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사용 내역 이거 크게 한 칸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병합을 해야 될지 이 끝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이 위에를 먼저 작업을 하자는 거죠. 우선은 요거 먼저 작업하고 경비 청구서는 나중에 하나로 뻥 뚫으면 되니까 조금 이따 작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성명 바로 위에 이제 결제가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2번째 줄과 3번째 줄 요 2칸을 병합을 해버리세요. 행의 높이가 뭐 행을 더 높게 해줘야겠네? 좀 이따 하세요. 이렇게 하고 병합하고 쓰면 돼요. 뭐라고요? 결 Alt 엔터 한 셀에 2줄 Alt 엔터 엔터 꽝 결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과장 써야 되잖아요. 예, 뭐 한 3칸씩 병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칸씩 병합을 해요. 병합? 예, 이렇게 하고 담당 이렇게 써요. 썼죠? 그 3칸 범위 옆에도 똑같이 병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서식, 요 생김새만 복사를 하는 서식 복사 아이콘을 따당 눌러서 담당 옆에 칸 클릭, 3칸 그 옆에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ESC. 그리고 써줘요. 뭐라고요? 과장, 옆에 칸에 부장. 이렇게요. 됐나요? 예. 그리고 담당 아래 여기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세 칸이 병합이 되어야 되죠.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담당 아래 여기 세 칸 범위 잡고 병합해주고 서식 복사 빗자루 아이콘 따당 눌러서 옆에 칸 띵, 띵. 됐죠? ESC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사용자 칸, 즉 비열이죠? 비열의 두 번째 행부터 어디까지? 네, K의 3번지까지 이 범위 뻥 뚫어서 병합하고 뭐라고 써야 돼요? 경비 청구서. 그런데 모양을 위해서 경비 청구서 한 칸씩 띄워줘요. 모양을 위해서예요. 됐나요? 이렇게. 됐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기 여러분 행의 높이를 좀 멋있게 살려줄 필요가 있겠죠? 네. 행 높이를 다 다르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딱 띄어야 되니까 좀 더 행의 높이를 이 행을 이렇게 행과 행 사이 잡아 끌고 그 다음에 3행은 더 많이 끌고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돼요. 결제가 너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결제 따당 눌러서 Alt 엔터 한 번 더 쳐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됐죠?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머지 내용들 이제 7번 행, 8번 행 뭐 이 밑에 데이터들 있을 거예요. 자, 성명 여러분 그 옆에 칸 있잖아요. 자, 이제 나머지 부장 요 칸에서 여러분 데이터 끝나는 거잖아요. 유열에서. 그러니까 성명 옆에 빈칸들 보이죠? 예, 저는 이만큼이에요. 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지출 총액 옆에 칸의 내용 보이죠? 여기서부터 유열까지 병합을 해줘요. 병합인데? 병합. 됐죠? 병합하고 빗자루 한 번 클릭하고 아래층에 클릭. 됐나요?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돼요. 다 됐습니다. 예, 됐네요. 그러면 4번, 5번, 6번 원래 다 한 다음에 행의 높이를 한꺼번에 바꿔주면 되지만 여러분은 좀 초조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온다 막 이런 분들 행의 높이를요 4, 5, 6 잡고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한 33 이 정도로 잡아줘 보세요. 어때요? 33 네, 이 정도 됐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합니까? 그 아래줄 사용 내역은 B의 7번지부터 U의 7번지까지를 병합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라고 써라? 사용 내역. 참고로 한 칸씩 띄워주고 하는 맛이 있어야겠죠? 예, 요렇게.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네. 예, 저랑 같이 해서 그래요. 실제 이렇게 혼자서 작업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사용 내역, 여기도 행 높이 바꿔야 되지 않나요? 좀 이따 바꾸시면 되죠. 한꺼번에 해도 되죠. 원리를 알았으니까. 사용 내역 밑에 뭐예요? 요거 남았잖아요. 번호 내역 금액 비고. 이대로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일단 번호는 이 청구 내역의 2칸 정도만, 예, 따라서 B열과 C열 범위 지정하고 병합. 그래서 번호라고 써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번호 옆에 D의 8번지부터네요. 네, 여기서부터 결제가 끝나는 여기 L열 있죠. 여기까지 쭉 범위를 잡으세요. 이렇게 L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병합. 그리고 뭐라고 써요? 내역 써요. 그 다음 옆에 칸의 금액은 어디까지? 바로 여기 담당 과장까지 보이죠? 여기까지를 금액으로 할게요. 따라서 R열까지 쭉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금액 써줘요. 그리고 그 옆에 나머지 U열까지 범위 잡고 병합해서 비고 이렇게 써주세요. 됩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원리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럼요. 이렇게. 됐죠? 아하. 그럼 그 아래는 어떻게 하죠? 네, 이 아래도 여러분 데이터가 이 위에 행하고 똑같이 두 개의 병합. 그 밑에 내역 이만큼 범위 잡고 병합. 그죠? 네. 그 다음 M부터 R까지 범위 잡고 병합. 그리고 그 옆에 S부터 U까지 병합.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 됐어요. 가능한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은 우선 편의상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7행, 8행, 9행 범위 잡고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행해서 범위를 잡는 겁니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 얼마로? 33 엔터 꽝. 아, 멋있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윤곽을 보다 뚜렷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경비 청구서부터 부장 아래로 내려옵니다. 쭉 끝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우리가 만든 거 요만큼. 편의상 나머지 데이터 내용도 여러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일단 여기까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범위 잡고 요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안에는 얇은 테두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세요. 그러면 테두리 탭이 아닌데요. 테두리 탭을 누르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먼저 바깥쪽을 굵은 테두리로 한다면 여러분 너무 굵은 거, 조금 굵은 거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 바깥쪽은 윤곽선입니다. 그리고 안쪽은 일반 실선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일반 실선이에요. 클릭하고 선색은 자동 나왔죠. 여러분이 그 외의 색을 원한다면 고르시면 돼요. 저는 자동. 자, 요거 고르고 안쪽 이렇게 눌러줘요. 이러면 한 번에 모든 테두리가 완성됩니다. 확인. 어떻습니까? 와, 깔끔하네. 네, 이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얘네들 전부 범위를 잡으세요. 나는 이 문서의 양식 글씨체를 굴림으로 하고 싶어. 그럼 굴림 쓰고 엔터를 치는 게 빨라요. 그 다음 굵게 하고 싶은데 굵게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특히 제목은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클릭하고 크게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돼요, 여러분? 네, 사용자와 지출 총액은 더블 클릭하여 한 칸씩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서를 두고두고 써먹어야 한다면 이 애를 저장을 해야 돼요. 참고로 번호, 내역, 금액, 비고 아래는 이중선을 만들고 싶다면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1 눌러서 바로 이것만 범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중선은 여기 있습니다. 고르고 아래쪽 이렇게
반드시 반영된 결과를 보셔야 돼요. 확인. 어때요? 어렵지 않아? 이제 알겠어. 그래요. 자, 다 됐으면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저장은 파일에서, 자, 파일 눌러줍니다. 파일에서 저장, 보이죠? 요거예요. 자, 저장을 누르면은,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 찾아보기에서 제가 그냥 하나, 뭐, 문서,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일 형식이 통합 문서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문서 양식을 두고두고 사용할 것이므로, 통합 문서가 아니라, 여기, 목록 단추를 누르면, 서식 파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매크로가 적용된 서식 파일은 XLTM. 그냥 매크로 우린 아니죠. 오로지 글씨 쓰고 테두리, 병합 이거밖에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식 파일. 요거 고르면 돼요. 고르면은 얘가 되게 똑똑해요. 문서에 사용자 지정 형식 요렇게 요 폴더에 자체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이름을 제가 경비청구서라고 쓰겠습니다. 경비청구가 필요할 땐 이 문서를 열어서 해달라 이거죠. 자, 됐습니다. 저장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경비청구서.xltx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제가 파일에서 이제 모두 닫겠습니다. 닫기. 자, 엑셀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엑셀을 열게요. 왜요? 보여드려야죠. 자, 제가 이제 엑셀을 열었단 말이에요. 경비청구서 이것도 필요 없죠. 이제 다 닫으면 됩니다. 자, 닫기 하고. 자, 제가 지금 엑셀을 여는 목적은 뭐냐면 경비청구서 파일을 서식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해. 그럼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보이죠? 새로 만들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빈 화면에 문서를 작업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개인, 여기 오피스 옆에 개인 눌러요. 그러면 경비청구서 양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애를 클릭 누르면 양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이 양식에 맞게끔 내용만 여기에다가 전략기획팀 이 사람이 청구를 하러 왔어요. 전략기획팀 성명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김길동 씨래요. 이렇게. 그 지출 총액은 이제 합계가 구해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계산 기능이니까 제가 뺐어요. 그리고 청구 내용에서 출장 여비 청구, 출장 여비 초과분 청구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쭉 하고 번호, 내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출장비 중 교통비 초과 분 청구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금액이 75,000원이다. 그럼 이렇게 쓰라고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인쇄를 한다던가 저장은 여기서 여러분 경비청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이런 양식의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한 거죠. 그래서 파일에서 이제 이거는 저장 작업을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찾아보기 눌러서 이 문서 누가 요청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길동 경비청구 뭐 이런 식으로 저장. 이건 엑셀 문서예요. 그죠? 이렇게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필요하면 어때요? 일회성이면 프린트로 뽑아서 그냥 곧바로 도장 찍어서 결제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면 끝이고. 됐죠? 그리고 닫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경비 청구를 요구한다면 파일에서 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어때요? 경비청구서 이젠 여기 위에 나오죠 아예. 예, 요에 눌러서 어때요? 어느 부서죠? 성명? 또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문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기능 없이도 그냥 가볍게 일단은 문서 양식을 만든다면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은 가장 안전한 건 셀의 너비를 좁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이에요. 꼭 한번 다른 문서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100회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MS 엑셀 처음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강좌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면 구매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엑셀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